여러분은 북한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강경한 지도자의 모습이나 연일 뉴스에 등장하는 핵미사일 같은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굳게 걸어 잠긴 그들의 문 뒤편에는 우리가 미처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아주 특별하고도 처절한 진짜 일상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혹시 지금 이 순간 북한에 살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 아침 그들은 과연 무엇을 먹었을까요? 우리는 그들의 삶을 너무나 피상적으로만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단편적인 모습들 넘어 북한 주민들의 평범하면서도 충격적인 현실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려 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그들의 진짜 이야기에 대한 갈증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조금이나마 해소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곳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궁금해했지만 좀처럼 답을 찾기 어려웠던 질문들에 대한 생생한 증언들을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그들의 삶 속으로 첫걸음을 떼어볼까요? 북한 주민들의 일상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바로 생존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특히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허울 좋은 약속 뒤에 숨겨진 처절한 식량난과 경제활동에 민낯은 그들의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어주죠. 한때 북한은 국가가 모든 주민에게 식량과 생필품을 배급하던 체제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국가 배급 시스템은 사실상 붕괴되고 말았죠. 더 이상 국가의 손길이 닿아야 할 곳에 그 손길이 닿지 못하게 되면서 주민들은 막다른 골목에 내몰리게 됩니다. 텅 빈 배급소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던 주민들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 살기 위한 몸부림은 자연스레 새로운 생존 방식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장마당의 등장이죠. 장마당은 처음에는 음성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비공식적인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북한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할 만큼 거대하고 중요한 생활 터전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쌀과 옥수수 같은 식량은 물론 옷가지와 전자제품 심지어 외부에서 몰래 들여온 물건들까지 없는 것 빼고는 다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활기찬 모습 뒤에는 언제 단속될지 모르는 불안감과 내일은 또 무엇을 팔아 오늘을 연명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이 드리워져 있죠. 장마당이 생존의 터전이 된 배경에는 심각한 식량난이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는 매일 아침 든든한 밥상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옥수수죽 한 그릇으로 온 가족이 끼니를 때우는 모습은 흔한 풍경이 되었고 심지어 끼니를 거르거나 풀뿌리로 허기를 채우는 경우도 부지기수라고 하죠. 사랑하는 가족의 배를 채우기 위해 부모들은 때로는 위험한 밀수에 손을 대거나 장마당에서 온종일 고된 노동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은 북한 주민들의 일상 그 자체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안타까움과 절박함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일 겁니다. 북한의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매일매일 오직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고단한 삶은 비단 어른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 역시 어린 시절부터 체제의 깊은 그림자 속에서 성장하고 있죠. 학교는 개인의 꿈을 키우는 곳이기보다 국가와 지도자에 대한 충성을 가르치는 훈련소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낡은 교실벽에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초상화가 굳건히 걸려 있고 그들의 시선이 아이들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는 듯한 착각마저 들게 합니다. 학생들은 매일 아침 그 앞에서 충성을 맹세하며 하루를 시작하곤 하죠. 교과서는 흥미로운 지식이나 다채로운 세상을 보여주기보다 오직 지도자의 위대함과 주체사상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아이들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보다는 당이 원하는 정답을 외우고 또 외워야만 하죠. 마치 싹을 틔우지 못하게 억누르는 것처럼 아이들의 잠재력은 국가가 정한 틀 안에 갇혀버리는 셈입니다. 이런 교육 환경 속에서 과연 우리 아이들처럼 나는 커서 무엇이 될까 하는 순수한 고민을 할 수 있을까요? 개인의 자유로운 상상력이나 창의성은 엄격하게 통제되고 오직 국가의 목표에 부합하는 인재가 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현실입니다. 씁쓸하게도
이곳의 아이들은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그려나가기보다 정해진 길을 따라가도록 강요받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눈빛 속에서는 때로는 순종이, 때로는 알 수 없는 무력감이 읽히기도 합니다. 이처럼 북한의 교육은 미래를 위한 희망을 심어주기보다는 체제 유지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북한 주민들의 삶이 오직 체제 선전과 통제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일 겁니다. 학교 문을 나서면 또 다른 형태의 감시와 통제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바로 진민반이라는 조직과 보안원들의 눈길이 일상 곳곳에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스며들어 있는 것이죠. 그 누구도 이 감시망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인민반은 북한 사회의 가장 작은 행정 단위이자 동시에 서로를 감시하는 시스템의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웃의 동향을 살피고 수상한 움직임을 당국에 보고하는 역할이 부여되기도 하는데요. 사소한 개인의 일탈이나 불평도 쉽게 드러날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 사람들은 늘 긴장 속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어쩌면 벽에도 귀가 달려있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늘 누군가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불안감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억압적인 감시 속에서도 사람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밤늦게 몰래 모여 앉아 남한 드라마를 보거나 은밀하게 유통되는 외부 정보를 공유하며 답답한 마음을 달래기도 합니다. 이런 작은 일탈들이야말로 숨막히는 일상 속에서 그들이 유일하게 숨통을 트는 순간일 테지요. 때로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조용히 식량을 나누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인간적인 유대감은 어떤 감시도 막을 수 없는 소중한 삶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작은 술잔을 기울이며 나누는 웃음 속에는 체제에 대한 비판과 함께 내일을 살아갈 힘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 주민들이 삶의 고통 속에서도 인간적인 존엄을 지켜나가는 방식이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향한 갈증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더 나은 삶, 더 자유로운 세상을 찾아 목숨을 건 탈북을 결심하게 됩니다. 국경을 넘는 그들의 발걸음은 단순히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절박한 생존을 위한 투쟁이자 스스로의 존엄을 되찾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인 것이죠.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새로운 삶에 대한 강렬한 희망이 서려 있을 겁니다. 그들의 눈빛에 서린 간절한 희망은 북한이라는 거대한 체제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들의 현실이 얼마나 가혹한지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건 아닐까요? 사실 북한 주민들의 삶은 그야말로 감시의 눈을 피해 살아가는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른바 진민반이라는 조직은 주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옆집 사람의 작은 변화, 가족 간의 사소한 말다툼까지도 이들의 감시망에 포착될 수 있는 겁니다. 개인의 생각이나 꿈보다는 국가의 목표와 지도자에 대한 충성이 늘 우선시되는 교육 속에서 자라온 그들에게 자유로운 상상력이나 비판적인 시각은 허용되지 않는 사치일 뿐일까요? 이런 환경 속에서 개인의 삶은 철저히 통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떤 직업을 가질지까지도 국가의 계획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무미건조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유를 갈망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위안을 찾기 마련이니까요. 결국 어떤 이들은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자유를 향한 마지막 도전을 감행합니다. 바로 탈북이라는 목숨 건 선택을 하는 것이죠. 국경을 넘는 그들의 발걸음은 단순히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절박한 생존을 위한 처절한 투쟁이자 스스로의 존엄을 되찾으려는 강렬한 몸부림입니다. 이러한 탈북은 북한 주민들이 겉으로는 체제에 순응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각자의 방식으로 생존을 모색하고 외부 정보를 갈구하며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려는 고뇌와 노력이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그저 우리와 다른 존재로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사랑하고 슬퍼하고 희망하며 때로는 좌절하는 보통의 사람들입니다. 단지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다를 뿐이죠.
그들의 용기 있는 선택과 삶의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공감과 연민을 불러일으키며 그들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들이 겪는 고통과 희망은 결코 멀리 떨어진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깊이 고민하고 공감해야 할 인간적인 보편의 문제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절박한 생존을 이어가는 북한 주민들의 일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겉으로는 체제에 순응하는 듯 보여도 그들 삶의 구석구석에는 끊임없는 감시의 눈초리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인민반이라는 이름으로 이웃이 이웃을 감시하고 보안원들은 체제에 대한 작은 불만조차 용납하지 않는 엄격한 통제의 그물망을 쳐두고 있죠. 개인의 자유는 상상하기 어렵고 모든 행동과 발언은 체제의 잣대 아래 재단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억압 속에서도 인간적인 삶의 싹은 기어이 피어납니다. 335 모여 앉아 서로의 고충을 나누고 몰래 술잔을 기울이며 고단한 하루를 위로하는 모습은 우리 주변과 크게 다르지 않죠. 옥수수죽 한 그릇을 나눠 먹으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작은 기쁨에도 함께 웃는 가족과 친구들의 모습은 그 어떤 감시도 막을 수 없는 따뜻한 인간미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은 억압된 환경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고 소소한 행복을 일궈나가려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에게는 이러한 일상조차 버거운 현실이 됩니다. 끊임없이 조여오는 감시와 생존의 무게, 그리고 외부 세계에 대한 막연한 동경은 결국 그들을 마지막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하죠. 바로 목숨을 건 탈북이라는 절박한 몸부림입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단순히 국경을 넘는 행위를 넘어 억압된 삶을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인간다운 존엄을 되찾으려는 처절한 투쟁이 시작인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북한 주민들이 결코 우리와 다른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금 깊이 깨닫게 됩니다. 겉으로는 체제에 순응하는 듯 보일지라도 그들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각자의 방식으로 생존을 모색하고 외부 정보를 갈구하며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려는 고뇌와 노력이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들의 선택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억압된 환경 속에서도 삶의 의미와 자유를 찾아 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의 처절한 몸부림인 겁니다. 특히 자유를 찾아 탈북을 감행하는 이들의 용기와 그 과정의 절박함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반도 북쪽의 이야기가 아니라 보편적인 인간의 존엄과 자유에 대한 갈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이들의 용기 있는 선택과 삶의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공감과 연민을 불러일으키며 그들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들이 겪는 고통과 희망은 결코 멀리 떨어진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깊이 고민하고 공감해야 할 인간적인 보편의 문제인 거죠. 결국 북한 주민들의 일상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얻는 차원을 넘어 인간적인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분단된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간적 이해와 더 나아가 미래를 위한 통찰을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사랑하고 슬퍼하고 희망하며 때로는 좌절하는 보통의 사람들입니다. 단지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다를 뿐이죠. 우리는 그저 피상적인 이미지를 넘어 그들의 삶에 지속적인 관심과 깊은 공감을 보내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베일에 쌓인 북한의 진짜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하죠. 하지만 우리가 그들의 삶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다가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하나됨을 향한 길을 발견할 수 있을 테니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북한의 이야기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북한의 엘리트 계층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 베일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